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수출 시장이 막히고 경제 침체가 길어지며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은 총 879개로 1년 사이 14%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저하나 또 대출금 증가 등은 더욱더 큰 경영 위기가 될 텐데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 받은 그 출입처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는데 벌써 한 4반세기가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어요. 근데 여기 또 벤처가 하나 들어갔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 시청자들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새로 정부 부처로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저희 공단도 이름이 벤처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9년 1월에 저희들이 이제 창립을 해서 지금이 42주년 됐고요. 네. 그 기업들이 이제 그 태어나서 또 성장하고 또 해외로 수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장래가 유망한 그런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자금을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 어려운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 자금과 정보와 진단 또 현지 거래선을 알선해주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인력을 또 저희들이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인력이 그 필요하신 그 기업과 근로자들을 매칭시켜주고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종합적인 지원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중소벤처기업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자금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주로 이제 정책 자금을 저희들이 대출을 해서 한 6조 정도의 그런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네. 그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라 그래서 그 운전 자금이 많이 이제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조 3천억을 증액을 해서 자금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절차도 간소화하고 또 앰뷸런스맨 제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바로 우리 어려운 기업들에게 돈을 직접 드리는 이러한 절차도 간소화를 했고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새롭게 만기 연장하고 상환 유예 특별한 그러한 제도를 지금 접수할 예정입니다. 기술이나 사업성이 좋아도 실적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정부 조달 사업은 물론이고 또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채용으로 치면 경력 사업만 뽑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회초년생인 신입사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신데요. 작년에 특히 안타깝게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신용도라든지 또 매출이 많이 이제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술성도 좋고 사업성도 우수한데 그런 그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서 일시적인 유동성이 이제 악화되면서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기회를 더 좀 이제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새로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한 개 기업들이 다시 한번 그 IR 심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전문가들 앞에서 그 회사의 그러한 그 기업 사업성들을 소개해주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다시 기회를 드리는 그러한 또 기회도 부여를 했고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기업들이 이게 좀 더 기회를 좀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난해 5월에 취임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사장이라는 평가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데 그만큼 현장을 자주 찾으신다는 얘기겠죠? 네, 제가 5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해서 매주 한 번씩 그래서 작년에 28번 현장회를 다녀왔네요. 그래서 현장회를 가면은 이제 그 현장 기업과 그리고
그 유사한 그러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쭉 해왔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직접 현장에서 아주 적나라한 그러한 기업들의 어려움과 그러한 것들을 듣게 되고 또 거기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끔씩 또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는 또 많은 규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계 부처들이 또는 지자체가 그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규제들을 저희들이 이제 취합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중기부를 통해서 중기부의 중소기업 엄부주만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또 총리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관계 부처의 그러한 규제를 저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내가 그 사업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되게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중진공에서 이런 그 스스로 자기의 기업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기업 진단 시스템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K닥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기존의 시스템을 좀 확대를 했어요. 말하자면 병원 같은 건데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중소기업 분들이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를 한 5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진단을 해서 병원처럼 그래서 한 종합병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을 진단해주고 또 원격 그 의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눠서 기업을 애로를 듣고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솔루션까지 처방까지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인데요. 기업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바로 이러한 어려운 기업들을 진단하는데 활용하고 또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디에 얼마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 작년보다 한 8,200억 증액이 돼서 금년에는 이제 5조 4,100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50% 이상이 되는 2조 6천억 정도가 한국형 뉴딜, 또 디지털 뉴딜, 또 지역균형 뉴딜 이쪽 분야에 이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투자라든지 또는 이제 탈탄소, 저탄소 그 에너지 효율화 하는 데 한 그런 시설 지원이라든지 규제자의 특구라고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24개 지역에 지금 이제 그 주력 산업들을 지정을 했는데 그 산업들에 대해서 그 돈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작년에는 수출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시장 진출 자금을 그걸 5천억을 또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금년도에 정책 자금의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이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이제 특징일 텐데요. 이러한 심사, 평가 이러한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프로세스 시스템을 바꾸고 이제 금년 말 정도에는 약정까지 또 오시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네. 이미 정책자금 지원을 받았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시대와 맞물려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우에는 이제 그 재기 지원 또는 사업 전환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선제적인 구조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기업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조금 더 그런 회생으로 갈 수도 있겠다. 또는 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그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미리 이 기업은 자금만 지원하면 회생을 할 기업이다. 아니면 이 기업은 구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 트랙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진단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필요하면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5건, 5개 기업 55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또 그 금액도 250억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좀 더 이제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기업들이 잘 이렇게 사업 전환도 하고 회생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원해 볼까 합니다. 흔히 공장 그 자동화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불러왔는데요. 근데 요즘엔 또 스마트 공장이라는 또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기업만의 일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는 당연히 그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그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현재 지금 이제 그 3만 개 공장을 2022년까지 지원해서 스마트 공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일환으로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한 5천억 정도의 그런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걸 금년에는 6천억으로 이렇게 확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시설 투자라든지 또는 이제 원격 근무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경우에도 8천억을 또 별도로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하고 비대면으로 바꾸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의 연수원에 안에 이제 스마트 공장 배움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존에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이 직원들, 재직자들이 거기서 이제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그러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것 지금 현재 지금 3군데가 있는데 5군데까지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이제 해외로 수출해야 될 텐데 요즘에는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해외 수출 판로가 좀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공단 측에서도 이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부터 이제 그 온라인 수출에 저희들이 이제 많이 집중을 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되는데 해외 유명한 그러한 그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죠. 그 쇼핑몰에 입점을 한 군데만 하면 그 쇼핑몰이 해외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수의 그러한 쇼핑몰에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우수한 상품들은 그 해외에 있는 쇼핑몰에도 그 입점이 되고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상품이라든지 이런 그 상품 소개서 같은 것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자동으로 올려놓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고비즈 코리아라고 수출 정보 관련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출 관련된 정보라든지 해외 바이어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작년에는 이제 그 물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항공이라든지 또는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작년에 중기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께서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국적 선박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실을 수 있게 그 선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한 6차례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선사를 통해서 해외로 수출하도록 했고요. 금년에도 이어서 한 10번까지 이렇게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물량들을 수출해주는 그러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또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지역마다 그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장님께서는 지역 산업 혁신 뭐 여기에 그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기업이 잘 돼야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청년 창업 기업들이 그 지역에 가서 창업을 하고 그 지역에 이전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의 폐광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 우리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졸업한 기업들이 그쪽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쪽 그 지자체와 같이 그 창업 자금이라든지 그쪽의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넥스트 유니콘 챌린지라는 그러한 사업들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허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83%가 중소기업에서 일할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중소벤처기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